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그리고 포 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먼저 포 11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상급부대의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포 7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4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 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3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지시하거나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부대를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해병 1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되어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 7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 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 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 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에 갑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은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명령상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4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4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4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 지원 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 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은 54단장에게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 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4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4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고 전날 저녁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이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시 자신이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 공보 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은 6시 5분경 기사 8개 링크 모음과 당의 사진 한 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 스크랩은 일상적으로 7시경과 22시경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한 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 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 대대장이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장하 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하여 보도된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수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답변은 전체 내용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은 카톡 보고한 공보 참모를 대상으로 향후 공보활동 관련 당부사항이었으며, 이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의 문제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못한 호우 재난 상황 속에서 긴급히 지원 투입이 결정되었고, 7월 15일과 16일 1사단장 주재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되었으며, 이미 7월 15일경에는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7월 17일 육군 54단장이 이신속 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하였고, 이에 현지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친 후에야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의 수중수색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 11대대장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하신 고 해병대원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